정봉주 예. 최고위원 논란으로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저는 관장평을 그 보면서 예. 무슨 연예인 사생 팬들도 아니고 예, 예, 예. 이 정치라는 것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명파리 얘기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춘기 때 그런 연예인 쫓아가는 그런 팬덤도 아니고 그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일화 하나만으로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이야기 한마디로 최고위원 순위가 바뀌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한번 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이 격앙한 그 지점이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 김민석 1위로 올라간 김민석 후보보다 여러 가지로 더 가까워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가까우면 더 가깝고 친명이면 사실은 더 친명이고 수박이란 말도 내가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나를 보고 지금 수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결국은 비명의 대표 주자격인 박용진 의원의 그 지역구를 깨러 가서 결국은 그 경선까지 했던 사람이 정봉주 나다. 나를 어떻게 친명이 아니고 비명이라고 해서 나를 수박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거의 거기서 완전히 격앙이 돼서 그래갖고 이제 뭐 박원석 전 의원과 통화도 하고 뭐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이재명은 대통령 사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그래도 대통령 제대로 보실 줄 아는 게 있기는 하시네. 아 그러니까 그분이 네. 팬덤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어떤 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아버지로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금기어 같은 말이잖아요. 제가요 예. 모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제 표현은 아니고 예. 그 민주당의 모 인사와 예. 원로 분이세요. 예. 술자리를 최근 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정인을 그러니까 대표라든지 이제 리더를 존경하는 것은 불충이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숭배를 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숭배입니다. DJ 시절부터 쭉 거치면서 느꼈던 민주당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도 뭐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로는 이제 불충이라는 거죠. 지금 하고 계시는 말들이 다 불충이에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지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불충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 이재명 대표는 절대 네. 건드리지 분리했죠. 않지만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파리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고 통합을 줘야 하는 암덩어리다. 이건 사실은 최고위원이 내가 아마 될 것 같은데 5등 그러니까 여성 최고위원 빼도 하여튼 4등 하나 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혹시 이게 결국 마지막 큰 변수가 돼서 최고위원이 낙선되는 사태도 벌어질 것 같은가요?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그렇게 뭐 보세요? 투표함을 더 까봐야지 알겠지만 반 이제 넘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표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세종 대전까지 해서 이제 네. 결국 서울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네. 서울 남았고 거기다 이제 여론조사 예. 더해지는 거하고 아마 권리당원 뭐 이렇게 남은 걸 텐데 네, 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남은 2등 사실 지금 저 김병주 후보가 지금 확 치고 올라서 3등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여기한테서 추월당하고 어떻게 보면 4등 정말 이 상태가 계속 가고 어. 오늘 보니까 친명계 그런 의원님들이 SNS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SNS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점점 확전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왜냐면 요새 그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예. 강성 지지층 분위기 보면 이럴 때 정봉주 의원 저격하는 SNS를 안 올리면 너도 수박 아니야? 너도 수박 아니야? 그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전되니까 네. 아마 최고위원 선거에 낙선할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계속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더 세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코미디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당대회가 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뭔가 특정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글쎄요, 이게 결국에는 그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목된 팬덤 정치인 건데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때문에 지금 관전 포인트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흥행은 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비해서. 그 들어가게 되면은 전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최고위원 되면은 예. 만장일치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뭐 두고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니, 거. 박원석 전 의원과 얘기할 때 내가 뭐 못할 만한 것도 아니다. 네.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그게 얘기가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못할 만한 거 아니다. 둘째. 근데 5등 안에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안 되게 무조건 될 거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다. 그러면 그냥 거수기 안 되고 확실히 저 반대하거나 뭔가 제어할 때 제어하겠다 그 얘기를 표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꼭 관철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와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뭐 정치적인 이슈든 뭐든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 소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게 건강한 민주주의인 거니까요. 예. 뭐 저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는 포인트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때 김영진 의원인가요? 친명 대표적인 친명 의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탕 너무 좋아하면 이빨 썩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칼에 창에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도 찔린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민주당 걱정하는 분들은 요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극단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만약에 이 개딸 그러니까 이재명 그 최근에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에서 선출할 때 그 추미애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경쟁을 하셨잖아요. 그때 야당 출입 기자들이 저한테 코멘트 해줬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이재명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개딸들 눈치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들 팬덤인데 본인이 그 팬덤에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예. 전 대표를 국회의장 쪽으로 미는 걸 뭐 그렇게 얘기도 본인의 하는 의지보다는 뭐 그렇게 하는 야당 출입 기자들의 코멘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러니까 팬덤이 있어도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팬덤이 언제든지 잘못되거나 밉보이면 이재명 전 대표는 이렇게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또 추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팬덤들은. 이재명 전 대표도 늘 거기에 경계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하고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생각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그냥 호랑이에 실려가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예. 물론 이 호랑이가 굉장히 빨리 가고 다들 제끼고 하니까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이 호랑이 등에서 어느 순간 내가 호랑이가 나를 던져버린다든지 떨어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요. 표출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팬덤에 찍혀가지고 낙인 찍혀가지고 문자 폭탄 받고 조리돌림 당하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숨고 있는 분들, 피하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속에서 다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현역 의원들 중에도. 근데 그때 사실은 표출을 친명 행사 비명 행사 친명 행제라 그래서 상당히 이번 현역 물갈이가 다 친명으로 된 거 아니야?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꽤 있나요? 그 정치인 분들이요 여야가 예. 그렇게 내가 내 개파들 챙기고 공천 줬다라고 그 공천 주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 공천 받은 입장에서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거든요. 아무리 그 개파라고 하더라도 예. 뭐 친명 행사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비명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들이 다 다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하긴 이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뽑는 그 이후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를 뽑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현역 배지를 다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사실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가 나온다면 예. 정말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돼요. 1심 유죄가 나오면 1심 유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 당선을 무효시키거나 심지어 네. 이제 400억 이상의 다 토해내야 되는 그 커트라인을 넘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더 것이다. 커지고 이 고름이 지금 다 응어리가 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혹자들은 어쨌든 30까지 가는데 대선까지 기간이 너무 맞물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30 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하시지만 1심 유죄가 나오면 정치인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막 터지고 분열되고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진짜 많아요. 이건 아니다 그런 예. 의원들이 원에는 많고. 더 많고요. 민주당 원에는 원에서 당연히 많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의 역설적이게도 그 내부 분열의 이 키는 민주주의의 최후보르인 사법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법부도 사실은 어제 국민일보 기사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좌표 찍기 그다음에 하여튼 일종의 조리돌림을 판사들도 지금 당하고 하죠. 있고 판사들도 만나보면 다 인간 사람이니까 그 부담감을 안 느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지금 특히 형사 재판, 특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고 주심 있는 판사분들은
지금 극한 직업이지 않을까. 극한 직업이죠 진짜.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지금 만드는 이 상황들. 예. 그리고 판사가 느낄 양심적인 부분 굉장히 고뇌에 차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일극 체제 뭐 이런 심기경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과장돼서 말하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방구를 끼니까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했던 그 시절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할 때 그 차지철이란 경호실장이 심기까지 경호한다 그래서 막 정말 털끝도 못 건드리겠던 네. 그런 심기 경호 이런 분위기가 지금 어쩌면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강성 지지층 사이에는 약간 그런 좀 비정상적인 팬덤이나 비정상적인 심기 경호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게 자산이 될지 부채가 될지는 봐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본사회라는 게 이 개념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닌데 이거를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한다는 기본사회를 민주당 강령에 담겠다고 하고 또 기존에는 경선에 불복한 거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천에 불복만 해도 10년간 당내 공직선거가 불가능한 제재로 바꾼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 의미 없다고 보세요? 민주당 보세요. 당원당규 매번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바꾸잖아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 그 부산시장 선거 때도 원래는 그 그렇죠. 예, 그 유죄 그 관련 당에서 유책 있는 당에서 후보자를 못 내게 있었는데 바꿔서 또 후보 냈었죠. 뭐 당 대표인가요? 당직 주요 당직자가 기소를 당하면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당하면은 이것을 내려와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뭐 이렇게 꼼수로 돌려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한테 그렇죠. 면죄부를 줬었죠. 하긴 맞아요. 지금 이 새로 된 당 대표 임기가 있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네, 1년 전 그것도 있으니까 바꿨죠. 지방선거 이 공천권 행사 못하는데 그것도 예외 규정을 쓱 넣었죠.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전 대표 때나 아니었을 때도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서 바꿔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원 당규 개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당 대표 또 나타나면 또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의미 없-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당이 정말 이재명 일극 체제의 최극단까지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10년 불복 그거는 예. 제가 이제 의미 없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좀 이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센 거죠. 왜냐하면 이 얼마든지 무속 출마할 수 있는 게 공천에 만약 불복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아서 당선돼서 돌아오면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요. 아니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만 해도 불이익을 주는 정도의 규정 아니야? 소위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호에서 나온 입틀막이라는 거 민주당판 입틀막 아니야? 그런 지적이 이쪽 여당에서 아니라 약간 비주류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정치인들이 공천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세게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합리적인 문제 제기할 때도 사실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나에게 혹시 불이익은 있는 거 아닌가, 또 찍혀가지고 컷오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민주당에서 자제해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요 정봉주 의원 관련된 얘기 그 주제 마치기 전에 아까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석을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어제 생각보다 세게 얘기했다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과장된 거였고 뭐 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상보다 세게 말씀하신 게 승부수를 던진 거다. 어차피 남은 거는 이제 여론조사고 당신보다는 민심 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는 내가 옹호하더라도 그 주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좀 부정적 여론을 자기 편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한 포석이다. 승부수를 띄운 거다. 그래서 오히려 표가 1등은 못 가더라도 2등은 유지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래도 차별화를 둬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가만히 두고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고 심기경호하는 사람들과 본인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분리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민주당의 그런 가치들 혹은 친문들에 대한 표를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그 승부수라 하더라도 그게 하여튼
좋은 쪽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마이너스 쪽의 가능성이 더 높게 보시는 거죠. 뭐 저는 뭐 합리적인 근거 아닌데 제 감으로 감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